안녕하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는 김 박사의 건강편지입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혹시 아름다운 길을 걷고 싶어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오늘 김 박사의 건강편지에는 바로 그 무릎 통증 때문에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오랜 시간 아픈 무릎을 끌어안고 살아오신 60대 여성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통증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저 무릎 아픈 아줌마라고 불러주세요. 박사님, 저는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봉제 공장에서 밤샘 작업도 마다 않았고, 결혼 후에는 3남매 키우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본 적이 없습니다. 바딜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그땐 제 몸이 강철인 줄 알았죠. 아파도 쉬면 낫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쉰이 넘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쑤시는 날이 잦아졌죠. 처음엔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했어요. 병원에 가는 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똑같은 진단과 함께 진통제 처방이 전부였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은 괜찮았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통증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뻣뻣해진 무릎을 겨우 펴고 걸으면 마치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앞산에 오르던 작은 행복도, 텃밭에서 직접 키운 채소로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주던 기쁨도 이제는 먼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도, 손주 재롱보러 서울 가는 길도 두려워집니다. 가장 힘든 건 제가 이 지긋지긋한 통증 때문에 자꾸만 짜증을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밤늦게 몰래 울기도 여러 번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다른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습니다.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비싸다는 영양제도 먹어보고 좋다는 운동법도 따라해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박사님께 간절히 여쭤봅니다. 박사님, 이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 정말 약 없인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혹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 중에 제 무릎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줄 기적 같은 것이 있을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두 무릎이 다시 예전처럼 튼튼하게 땅을 딛고 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작은 희망이라도 좋으니 부디 저에게 내일 청춘을 선물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60대 주부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증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네요. 그 절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문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사님, 이분의 아픈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내일 청춘을 꿈꾸는 이분을 위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식재료가 정말 있을까요? 잠시 후 2부에서 김 박사의 따뜻한 해담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60대 주부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통증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병들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네요. 그 절절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박사님, 이분의 아픈 마음에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내일 청춘을 꿈꾸는 이분을 위해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식재료가 정말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님의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을 덜어드리고 다시 내일 청춘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김 박사가 그 해담을 하나하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약 없이도 통증을 줄이고 무릎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생강과 브로콜리가 그 주인공입니다. 첫째, 천연 소염제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무릎 관절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마치 천연 진통 소염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생강을 드실 때는 차로 끓여 드시거나 음식에 넣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강을 건조하거나 가열하면 쇼가올 성분이 더 풍부해지므로 말린 생강을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약한 분들은 빈속에 드시기보다 식후에 소량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드시면 무릎의 붓기와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둘째, 연골 지킴이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브로콜리가 무릎 연골 건강에 기적 같은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설포라판은 관절염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고 손상된 연골세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연골이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주고 심지어 새로운 연골세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연골 지킴이인 셈이죠.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와 설포라판 성분이 열에 약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아삭하게 익혀 드세요.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매일 식탁에 브로콜리를 올려보세요. 분명 무릎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무릎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식재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무릎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나 수영 같은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관리도 필수입니다. 체중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는 3에서 5kg의 하중이 더해진다고 하니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릎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당신의 두 무릎은 이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아끼고 보살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과 브로콜리,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다시 활기찬 내일 청춘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이 내용을 꼭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진짜 행복이니까요. 오늘 무릎 통증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의 흔한 식재료들이 때로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김 박사의 편지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십시오.